안녕하십니까. 쏠쏠TV 구독자 여러분, 행복해지는 돈 이야기 김진혁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자유를 원하시죠? 어떻습니까? 비참한 노후는 아웃, 명품 노후는 오케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화려한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국한되지 않고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것이 성공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기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장수시대에 돈은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죠. 결국 노후가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노후가 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보통 어른들이 몇 세에 죽으십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지만 한 90세 다 넘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장수 리스크는 더 커져 있죠. 소위 말해서 65세에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88세 이상까지는 살고 있고요. 현재 30세대라면 100살까지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노후 준비로서는 어렵습니다. 205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면 일본의 노후를 제치고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됩니다. 그때 되면 노인 한 명이 청년 한 명을 부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날 노후 빈곤율은 46%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효과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하필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라는 고사성어죠. 첫 번째, 일사는 사색의 투자가가 되라. 두 번째, 반드시 필자는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갖춰라. 세 번째, 돌아갈 비는 귀한 기업을 발굴하라. 네 번째, 발을정, 정확하고 올바른 공부를 하라입니다. 첫 번째, 사색의 투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헝가리 출신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앙드레 코스톨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자는 사색하다. 미친 군중과 컴퓨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바로 주식 투자의 핵심은 경제 지식이 아닌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80가지 현역으로 했죠. 이제 세상을 바꾼 천재들을 살펴보십시오. 스펙이 아닌 심리입니다. 자본이 아닌 생각, 바로 사색의 힘이죠. 이제 스펙과 정보를 아무리 쌓아도 그것을 더 이상 자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정보는 차고 넘치죠.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색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삶과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 칸트, 워런 버핏, 빌 게이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치열한 사색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사색해야 되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가 고금리에서는 저축이 당연하죠. 그러나 저금리에서는 투자가 옳습니다. 7, 80년대만 해도 금리가 20%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 필요 없어요. 저축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저금리죠. 이제 저축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10억을 은행 예금을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월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 생활비엔 25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이제까지 주식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바로 은행에 돈을 넣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값으로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그리고 자동차 보유를 하고 어디 놀러 가는 비용으로 전기차 자동차 주식을 한 주를 사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 배분의 전략인데요. 자산에는 주식도, 채권, 금, 원자재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한 분야에 몰빵을 하게 되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수익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포에 살아있죠. 주식 오랜 경험이었죠. 최근에 동학개미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주 급격히 떨어지는 주식을 과감히 받쳐서 오늘날 아주 주식의 상승을 이룩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일시적거나 요행으로 끝이지 않고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필 규정의 두 번째 필은 필요한 포트폴리오인데요. 전 세계는 돈이 유동성이 풀렸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 그리고 주식이 상승했죠. 한국에는 동학개미라고 그러면 미국에는 로빈후드, 중국에는 청년 부추라고 하고 있죠. 이들은 재무제표 부담도 열기를 더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됐냐 보니까 2분기에 흑자 달성했던 테슬라의 국내 투자에 무려 국내에서 4조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2일 날 430달러 하던 것이 7월 22일 날은 1592달러가 돼 있죠. 이렇게 코로나 사태는 더 이상 우리를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럼 여러분, 좋은 기업과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몇 가지 봤는데요. 펀더멘탈이 견고한 대세주, 그리고 낙폭 가대주,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의 수혜주,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는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등이 성장주가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보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어렵죠. 특히 개인 기업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한두 종목에 투자하기 보담도 여러 종목을 하나로 묶는 ETF,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 투자는 약 2%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만 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세 번째는 귀하고 좋은 기업을 재무제표에 찾아야 됩니다. 재무제표란 잘 아시죠? 경영에 따른 재무상태로요. 재무상태표, 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퍼인데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이 주식값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적정한지 판단하는 시금석인데요. 현재 시장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죠. 만일 한 주에 10,000원 하는 주식이 1년에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다 라고 보면은 이 퍼는 10이 되겠죠. 결국 퍼가 낮다고 하는 기업은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요소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평균퍼가 12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업종에 다 유용한 잣대는 될 수 없죠. 그래서 위대한 기업이라는 거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정 가능한 사업 모델, 그리고 소속 산업이 우수한 성장성 있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생활 속에서 유망한 주를 발견하라 이겁니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는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주식은 사지 말라. 그리고 백화점을 갈 때나 시장을 갈 때 아내와 딸을 동행해서 쇼핑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빠른 투자자는 기관 투자가 관심 없을 때 매수하고 관심을 가지면 매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은 자본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매력적이지만 위험하죠.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기상학자와 경제학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공통점은 둘 다 미래를 예측하지만 대개 예측이 틀린다고. 그리고 차이점은 기상학자는 최소한 오늘 날씨는 맞히는데 경제학자는 지금도 어떨지 모른다 하고 있죠. 이것은 노벨 경제상을 받은 학자들끼리도 서로 불꽃 튀는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연금저축이나 보험 등의 사적 연금에 일찍 가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단 내 집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비상노후 재원을 확보해서 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으로 노후 비상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왔으면 합니다. 여러분, 은퇴 이전의 삶은 나와 가족, 직장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시간이었다면 은퇴 이후의 삶은 내 삶의 권리를 시간입니다. 오늘도 태양은 나를 위해 솟습니다. 설레임으로 기대되는 은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